이번 연속 보도 내용을 직접 취재한 사회부 김혜린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이번 취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네, 지난해 4월에 강원도 원주에서 사설 구급차에 15살 중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사고 당시 구급차에는 환자가 타고 있지 않았던 데다가 당시 유가족 피해 보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본격적인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 결과 사고 구급차는 전국 운행이 가능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송 지시는 엉뚱한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국 운행이 가능한 법인 명의를 빌려서 사설 업체가 사실상 꼼수 영업을 해온 겁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명의 대여,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네, 우선 응급의료법상 명의대여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데 경찰은 명의대여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명확한 정황 없이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보건소 역시 지입을 강제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한인명구조단은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지만 본부 관리는 서울시가 또 단속은 각 지자체 보건소가 합니다. 이렇게 단속 주체가 쪼개져 있고 관리 감독 권한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업계 전반에 지입이 만연해진 겁니다. 예. 그런데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 사설 구급차가 반드시 필요한 이동수단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설 구급차는 공공이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대신하는 필수적인 이동 수단입니다. 이런 만큼 보건복지부도 GPS 정보를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을 관리하고 또 교통사고 이력을 반영하는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 구급차 정기 점검 당시 때 어떤 항목들을 들여다봐야 하는지를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인명구조단이나 사설업체의 지입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에 대해선 또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복지부는 서울시 그리고 대한인명구조단 본부가 있는 서초구와 함께 현장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점검 일정이나 방식을 나누기 위한 회의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도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지난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전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A씨는 남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구속심사 출석을 위해서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스토킹 사건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5일 성남시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숨지게 한 뒤 자해해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그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후에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매한 정황을 확인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 대한 그 상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있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악질적인 불법 추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사채업자 김모 씨가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징역 4년보다 반년이 감형이 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모두 합쳐 1,760만 원을 고의율로 빌려준 뒤에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재판 소식인데 오늘 개그맨 이진호 씨 재판이 있었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음주운전 또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잘못을 저지른 뒤에 하루하루를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재작년까지 8억 원이 넘는 판돈을 걸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에도 만취 상태로 70km가량을 운전한 혐의가 추가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아오다가 오늘 흰색 마스크를 쓰고 목발을 짚은 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 씨 건강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죄송한 마음뿐이란 입장을 대신 전해왔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서울 가양동 아파트 화재 소식도 짚어보죠. 모자가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였는데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오늘 열렸죠. 네, 오늘 오전에 소방당국과 경찰 그리고 국립과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화재 사흘 만에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감식이 이뤄진 건데 화재 조사관은 현장에서 다음 주 추가 감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화재는 서울 가양동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지난 11일 오후 5시쯤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15층 한 세대가 모두 탔는데 여기 살던 61살 어머니와 38살 아들이 아파트 베란다 아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두 사람의 정확한 사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소방당국은 우선 창고로 쓰던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창고방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김혜린 기자와 함께 사설 구급차 운영 실태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